언제나 성공해야 돼요. 언제나. 그럴 때 제가 굉장히 무서운 비유를 가끔 합니다. 이 살인 청부를 맡아서 살인 청부업자예요. 우리 같은 사람 말을 예를 들면 이 살인을 뭐 누구를 돈을 줘서 이제 고용하지 않습니까? 칼잡이나 총잡이를 뭐 잭거리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옛날에 보셨죠? 그러면 어떤 돈을 받고 누구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마케팅하고 여러분들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하나를 굉장히 중요한 요인을 하나를 죽이라는 지령을 저한테 1억을 준다. 그 선수금을 5천만 원을 주고 성공하면 5천만 원을 마저 주고 실패하면 5천만 원을 못 받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들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어떤 대통령을 죽여야 돼요. 프랑스의 그 옛날에 영화에 나오는. 그럼 그때부터 제가 뭐 해야 되죠? 그 사람의 행동 반경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스케줄을 알아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아침이면 나와서 산책을 해요. 어디를. 대통령 너무 어려우니까 뭐 국회의원 정도는 할까요? 대통령 밖에 안 나오니까. 그럼 이 국회의원이 아침에 남산에 5시 30분이면 나가서 경호원과 함께 남산을 간다.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를 계속 지켜보면 뭐 일요일은 안 가더라. 아니면 토요일은 기사가 이 경호원이 없더라. 그러면서 이제 좁혀나가는 거죠. 이 사람을 제가 공격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제 어떨 때 할 것이다. 그리고 저 사람이 키가 얼마고 이 사람이 그 매일같이 그 산책하는 그 거리 길에는 어디에서 이 사람이 쉬더라. 뭐 이런 것까지 다 알아요. 그게 브랜드 하나 만들기 위해서 시장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경쟁사는 누가 있고, 그쵸? 요즘 잘 나가는 건 누가 있고, 옛날에는 A가 1등이었는데 지금 B라는 신제품이 나와서 모델을 누구를 써서 이게 1등이 됐어요. 그 A라는 브랜드가 옛날에 1등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2등으로서도 굉장히 비참한 지금 경우에 있다. 그럼 B가 1등을 한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가 뭐죠? 책을 보고 자료를 보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되죠. 그럼 B라는 데가 마케팅 비용을 이만큼을 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유명하지 않은 모델을 썼는데 이 모델이 드라마 하나에 뜨면서 유명해졌구나. 그래서 이 브랜드가 이렇게 됐다더라. 그 나온 자료, 자기가 얻은 거를 넣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A를 위해서 뭘 해야 되죠? 모델을 하나 알아보라고 하는데 그러면 모델 중에 요즘에 뜨고 있는 아직 뜰 가능성이 꽤 있는 그런 모델은 누가 있을까? 돈은 한정이 돼 있고, 그쵸? 대기업하고 할 때는 물론 쉬워요. 최고로 뜨는 제일 비싼 애를 쓰면 돼요. 그쵸? 그런데 그런 여러 경우의 수가 너무나 다릅니다. 언제나. 그러면 제가 제가 목표하는 어떤 요인의 이제 이 행동 반경을 완전히 파악을 해서 이제 디데이를 잡습니다. 그래서 남산 어디에 그 각도가 나오는, 이 사람이 쉬는 어느 각도가 나오는 곳에 이제 이 총을 이제 미리 가서 뭐 어떻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또는 칼로 어디 어색한 곳에 혼자 할 때 이 사람을 죽인다. 어떻게 죽여야 될까요? 한 방에 죽여야 돼요. 칼 자국만 난자하게 목숨에 붙어있으면 그건 프로가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한 방에 죽이려면 어디를 찔러야 되는지 어디에 총을 맞춰야 되는지도 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디자이너들이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얼마나 제가 오늘 술 얘기할 거거든요. 저 술 한 방울도 이제 한 방울은 마셔요. 제가 옛날에 뭐 참이슬 이런 거 소주 한 잔도 못했었습니다. 이제는 맛있는 술은 그래도 한두 잔은 천천히 마시면 마실 수 있어요. 심장 이상하게 뛰어서 그렇지. 술을 정말 못 마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맨날 술을 합니다. 술 마시는 사람 마음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제가 계속 여러 종류의 술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소주 5번을 소주를 했어요. 그것도 한 회사의 거를 2번 하고 그 직원이 딴 데로 가는 바람에 다른 회사 거를 또 했고 그게 하다가 망했고 다음 거 2번 거 또 꺼냈고 그리고 5년 뒤에 그 브랜드를 다른 걸로 바꾸는 것까지 이 소주를 그렇게 여러 번을 해봤어요. 그 소주는 다 우리나라 1등, 2등 뭐 이런 소주들이죠. 그러니 제가 그 요인의 행동 반경을 눈 감고도 아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을 또 목표로 누가 주는 거죠. 제가 소주를 한 번 해봤는데 또 한 번 소주가 온다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소주를 한 번 해보고 나니까, 두 번 하니까, 세 번 하니까 점점 더. 여러분들 술집 가면은 어떤 태도를 취하세요? 뭐, 낙지볶음집을 갔다. 빈자리를 찾나요? 물이 좋은가를 살피나요? 저는 냉장고를 봅니다. 이 집에는 어떤 술이 잘 팔리나? 요즘 막걸리가 얼마나 팔리나? 막걸리는 어떤 게 대세인가? 소주는 누가 더 잘 팔고 있는가? 강남은 어떤가? 강북은 이렇구나. 딱 제일 먼저 들어가면 냉장고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이거는 술사 마케팅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잖아. 이게 거의 15년 동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소주 안 하거든요. 술 최근에는 안 했는데, 가면 언제나, 이건 취미생활입니다, 이제는. 보면, 냉장고를 보면, 요즘 저렇구나. 정말 대세가 바뀌고 있구나. 층도 달라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얼마만큼 빠져나갔는가. 보통 6시, 5시 되면 이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그게 한 8시쯤 됐을 때 이 소주가 이렇게 쌓여있는 게 얼마만큼 쏟아져서 이 벽돌이 깨져 나갔는가, 밖으로 없는가, 누가 더 잘 팔리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 그 냉장고를 어떤 것들이 차지하는가. 밑에 사이다가 좀 차지할 때도 있고, 맥주가 들어있을 때도 있고, 큰 집 가면 맥주랑 소주를 나눠 놓은 데도 있고, 2개짜리 냉장고. 그리고 밑에는 이제 막걸리들이 좀 있고, 뭐 생막걸리도 있고, 또 뭐 그냥 살균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한번 알게 되면 이거는 비극적인 건데, 한번 아는 것을 잊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쵸? 제품 하나 해보면은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저같이 잊기 어렵다라는 거는 우리가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나쁘게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머릿속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너무 많은 지식이, 이제 경험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번거롭죠. 너무 많은 것이 보이니까. 아니면 또, 그게 좋은 쪽으로 보면은 그 많은 지식과 경험들이 다음 일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소주를 한번 제가 이제 오늘 시작은 96년부터 시작합니다. 96년에 소주를 시작하고 이제 처음 한 거예요. 항상 제가 잘하는가? 뭐 그런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소주를 처음으로 한 겁니다. 처음으로 했는데 이게 그야말로 대박이 났어요. 그리고 2년 뒤에 이제 다시 그 다음 술을 해서 그것은 또 더 큰 대박이 났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이 소주를 제가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죠. 사람들은 어떨 때 소주를 마시나. 우리나라 소주 시장의 특징은 뭐가 있구나. 우리나라 소주 시장의 특징을 제가 제 책에 안 나오는 내용들로 오늘 아마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소주 특징이 뭘까요? 맥주는요, 요즘에 이제 뭐 아는 사람들이 술집을 하거나 해서 가본 맥주가 뭐 요만한 거 한 병 3.6이라고 하지만은 뭐 360, 500 큰 맥주인데 맥주 한 병에 18,000원 하더라고요. 말이 돼요, 맥주가? 그 물 같은 게. 근데 그 맥주가 무슨 어디 벨기에 맥주라던가 이름도 다 잊어버렸어요. 마셔보니까 그냥 쓰고 좀 독특한 향취는 있더라고요. 맥주는 좋아하는 취향, 하이네켄 같은 거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생맥주, 일본 생맥주들이 난리죠. 아사히로 시작해서. 삿포로다 뭐 해서 난리 났죠, 지금. 우리나라 맥주 맛없기로 소문나갖고. 그죠? 일본 생맥주 잘 돼요, 지금. 맥주도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 비싼 걸 마시죠. 위스키는 어떻습니까? 우리 발렌타인 하나 보죠. 발렌타인에 제일 싼 게 몇 년이에요?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12년. 12년이 있어요. 그 다음에 17년이 있고, 그 위에 21년, 그 위에 30년 있죠.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스위스 가보면요, 뭐 그랜피딕 같은 회사를 가보면, 그랜피딕도 우리 30년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65년짜리가 있어요. 1억 5천만 원이에요. 병 하나 이렇게 있어요. 자기네 그 공장에 이제 그 샵에 안 파는 물건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발렌타인 마시면 어떤 걸 마셔요? 내 돈 주고 사먹는다 했을 때? 남자분들 한번 얘기해보세요. 생일날이야. 응? 여자친구랑 같이 뭐 한 잔 술 좋아하는, 정말 발렌타인 한 병을 하기로 했다. 기껏해야 17년이겠지. 그죠? 비싸니까. 재벌 회장님들은 뭐 마실까요? 갈등 없이 30년 드십니다. 그쵸?
위스키 좋아하는 사람들은 30년이 얼마나 맛이 다른지 다 알고 있어요. 소주는요? 여러분들 마시는 거나 재벌 회장님 마시는 거 똑같아요. 똑같이 처음처럼 마시고 똑같이 3잇을 마십니다. 우리나라 소주는요 그레이드가 없습니다. 안동 소주 있다고 누가 우기시겠어요? 우리나라 소주는요 그거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거는 좋은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운동화 만드는 기술이 세계에서 최고 아닙니까 옛날에, 그죠? 부산이나 이런 데 운동화, 그죠? 그러니까 프로스펙스냐 뭐 나이키냐 이런 운동화들 상표만 다르고 운동화 다 똑같이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는 거기에 또 이제 트렌드도 나오고 기능도 자꾸 집어넣고 디자인이 이제 거기서 값을 많이 받는 요소가 되죠. 브랜드가 또 많이 받는 요소가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 운동화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운동화를 잘 만드는데 우리나라 구두는 어떻습니까? 저는 무슨 행사 같은 데를 가거나 이렇게 남자들하고 같이 이제 회의, 거의 다 남자들이죠. 어디 심사를 가거나 이러면 구두를 봐요. 잘 먼저. 남자들 보면 시계 보고 구두 봐요. 그냥 순간 보는 거죠. 안경, 뭐 이렇게 액세서리를 봐요.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패션에 어느 만큼 감각이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저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느 만큼 여유 있는지도 알 수 있고요. 이 사람의 취향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구두는요, 한 번에 다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구두하고 외국 구두하고. 한국 구두는요, 다 똑같아요. 남자 구두는 특히나. 큰 차이가 없이 그 어떤 이런 형태가 이렇게 있어서 제가 참으로 안타까운 게 요즘같이 외국 브랜드가 많이 들어오는데 왜 어쩌자고 우리나라 구두는 여기에 머물러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나라가 너무 오랜 동안 구두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사죠? 구두표는 선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물 받은 표를 모아서 좀 더 나은 걸 사고, 그러다 보니 구두가게에서는 옷도 만들죠. 같은 브랜드로. 르노아르가 신발이 있는가 옷도 하고 코트도 만들고 모피도 만들어요. 왜냐하면 티켓을 많이 모아와서 한 방에 같이 살 수 있게. 저는 그 표 때문에 우리나라 구두가 발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소주가요, 일본 가면 25도짜리 정말 맛있는 소주들이 각 지역별로, 각 가문별로 너무나 좋은 소주들이 많아요. 그 소주는 어떤 소주일까요? 증류식 소주입니다. 증류시킨 거죠. 그쵸? 물을 끓여서 증류시켜서 그 위에 올라간 김을 받아서 이 소주가 되는 거죠. 이따 보시면 화요할 때 제가 했지만 소주라는 소자가 바로 증류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마시는 그 소주는 뭐죠? 주정에다 물 탄 겁니다. 희석식 소주라고 얘기해요. 말이 희석식이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주정을, 고구마 주정, 옥수수 주정 같은 주정을 사서 그 주정에 물을 타서 조미료로 맛을 낸 겁니다. 그냥 탄 게 아니라 조미료로 맛을 낸 겁니다. 그 조미료는 제품마다 달라요. 그 제품마다 다른 조미료의 맛, 그 가미된 맛을 여러분들은 이 술의 맛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솔직히 대한민국의 소주가, 희석식 소주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팔리고 대표한다는 거는 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주를 만일에 진로에서 한 30년쯤 전에 그 정말로 증류식 소주를 제대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술로 만들었다면 전 진로는 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소주는 종류가 많아야 돼요. 발렌타인 같이 정말 소주의 맛을 즐기는 사람들은 증류식 소주 중에서도 가장 정성 들여서 쌀에서 뭐 도정을 50%를 한 뭐 이런 걸 만들었다. 뭐 이 증류식 소주를 마실 것이고, 그리고 대중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희석식 소주를 마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중간도 나올 수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다 똑같아요. 전부 다 희석식 소주입니다. 그나마 이따가 보면 안동소주나 여러분들 아시는 이런 소주들이 이제 증류식 소주의 길을 아주 조금씩밖에 안 팔리지만 계속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화요라는 술이 정말 대중적으로 이제 증류식 소주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이제 호텔에도 들어가고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랫동안 진로가 처음 생겨난 게 언제죠? 1924년. 1924년.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그때도 희석식이었을까? 아마도. 그때 증류식하다 나중에 물 탔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때 이미 주정에다가 물을 타서 거기서 맛을 낸 그 소주를 한 게 아니었을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90년인가요? 지금까지 계속 희석식 소주로 대중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오미로제를 안 넣었네, 여기다가. 깜빡했네, 술. 그지? 오미로제 우리 샴페인 만든 거 있는데, 요번에 처음으로 해관보 때 올라갔어요. 정상 회관을. 저희가 만든 오미자 와인인데, 스파클링인데. 그거 하는 그 만든 이종기 박사는 우리나라 양조하게 대부인데, 그분이 그러세요. 자기가 술회사에만 30년을 있다가 영국으로 공부를 잠깐 하러 갔대요. 한 1년을. 갔는데, 각 나라 학생들이 전부 다 자기 나라의 대표적인 술을 들고 왔답니다. 그래서 파티를 했대요. 이 양반은 그때 이제 인삼주를 들고 갔대요. 근데 그 교수가 그걸 이렇게 맛을 보더니 이게 조미료죠. 어떻게 술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인삼주가 뭐죠? 소주에다 인삼 담아놓은 거. 이 사람 생각에는 우리는 늘 소주를 마시고, 거기다 인삼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프리미엄으로 좋지 않을까. 근데 소주잖아요. 소주를 양조하는 사람들은 금방 다 알죠. 이 맛을 보면 여 안에 이 주정이 어떻게 되고, 물이 어떻게 돼 있고, 조미료. 우리도 조미료 많이 넣은 거는 우리 맛을 아는 사람들, 예민한 사람 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부끄러웠답니다. 이게 어떻게 조미료 맛이지 니네 술이냐? 각자 나라에서 사케를 갖고 오고 다 외국 사람들이 갖고 왔는데 그때 너무 부끄러웠대요. 그때 자기 생각에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한국을 대표하는 술을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셔서 재료도 포도 갖고 우리가 와인하고 싸울 수 없고, 쌀 갖고 일본하고 싸울 수 없고, 한국의 특별한 한국이 종주국인 소재를 찾아야 된다라는 걸로 몇 년을 보내셔서 오미자를 찾으셨고요. 오미자가 건강에 좋다는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미자에서 이제 참 많이 힘들었다 그래. 한 4년, 5년 걸려서 거기서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게 오미로제라는 건데, 최근에 한 거라서 깜빡 잊어버리고 오늘 준비를 안 했네요. 다음번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술에 관련되는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술을 한 것은 1997년에 그 참나무통 맑은 소주라는 술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이 술 기억나는 분 계세요? 중학교 때일 텐데. 중학교는 아닌가요? 이 제품은 이제 처음에 저한테 이건 참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책을 쓸 때는 이 케이스가 너무 이제 많아서 이 제품을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에는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압구정동 사무실에 있을 때니까 이제 96년도예요. 96년도인데 전화가 왔어요. 저 모르는 사람인데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진로에 있는 과장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를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좀 찾아뵈도 되겠느냐. 그래서 오라 그랬죠. 왔는데 이 친구가 오더니 하는 말이 저하고 일을 한번 해보고 싶대요.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대요. 그래서 나는 남이 브랜드 하자고 할 때 나는 뭐든지 할 수는 있다. 근데 니네가 나랑 일을 할 만한 여건이 돼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노력을 해보겠대요. 그 신제품에 대한 얘기를 이제 문은 열지는 않고 이 친구가 자기가 이제 이 소주를 이제 연구실에 있었던 사람인데 아주 거긴 너무나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친구가 임페리얼을 이미 개발을 해서 위스키로 진로가 아주 정상에 오르게 만든 친구예요. 연구소 출신인데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위스키가 보통 몇 밀이에요? 용량이?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인문학이라고 뭐 어려운 거 달달 외우시 막 이런 게 다 인문학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그죠? 역사거든요, 이거는. 375ml죠, 작은 병은. 큰 것은 700 또는 750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처음에 한국에 이제 위스키들 많이 들어올 때 썸띵 스페셜이나 패스포드 같은 거 작은 거, 큰 거 있죠.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왔던 최형호라는 그 과장이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올 때 자기가 했던 일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연구소 출신이래요. 식품공학과를 졸업해서 연구소에서 술을 이렇게 이제 브랜딩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위스키를 한번 해보라고 이제 회사에서 말씀을 하셔서 자기 위스키 시장, 아까 제가 알았죠? 제가 죽여야 하는 그 요인의 동선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팔아야 되는 그 위스키 시장을 보고 위스키를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걸 발견했대요. 어디를 이 사람이 이제 스타디를 했냐면 룸사롱들을 돌기 시작했답니다. 회사 돈으로. 직원들하고 함께. 룸사롱을 돌면서 사람들이 어떤 위스키를 먹는가? 위스키를 마실 때는 몇 명이 오는가? 그리고 몇 명이서 얼만큼을 마시는가? 그걸 봤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양반 얘기는
3명이 한 병 반을 마신답니다. 그게 평균이래요. 2명도 아니고 4명도 아니고 이 룸사롱에 오는 사람들의 인원 중에 가장 평균적인 인원이 3명이랍니다. 3명이서 375는 좀 작고 700은 좀 많답니다. 그래서 한 병 반 정도를 마셔서 킵해놓고 가서 다음에 또 오기도 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룸사롱에 있는 직원들,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양이 이건 작고 이건 크다는 거죠. 전 세계 모든 위스키는 다 375와 700이었어요. 700 또는 750.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려니 한 거죠. 왜냐하면 영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일본이나 위스키를 자체 제작하는 그런 나라들에서 나오는 모든 위스키가 375, 700이니까. 근데 이 엉뚱한 친구 500짜리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 거예요. 영국에서도 만들지 않은 500짜리를 지가 만들겠다고. 이 친구가 처음으로 임페리얼 내면서 낸 게 500ml짜리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히트를 하죠. 그 3명이 와서 한 병이죠, 딱. 기분 좋게. 그게 참 그 마케팅에서 포인트 중에서 용량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라이싱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물, 여러분, 아이시스 여러분들, 이 물. 지금 보세요. 이거 몇 밀이죠? 이거는 그냥 제가 보면 어디 회의 가면 꼭 이 500ml 좀 너무 많아요. 꼭 남기고 오거든요. 요 정도를 하면은 요거는 회의에서 이렇게 기프트를 주거나 누구 사줄 때 책상 위에서 딱 좋은 거죠. 그죠? 이 양이라는 거, 용량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친구가 임페리얼의 용량을 500으로 했다는 것에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나온 소주는 오래돼서 많이 잊어버렸는데 300ml였을 거야 아마. 일반 소주가 330ml인가요? 300ml인데 아마 조금 이제 작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 줄였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공장에 가서 그 잔병들, 공병 들어오지 않습니까? 공병이 산더미 같이 들어오는데 거기 공병을 이제 그거를 청소를 하죠. 소독을 하고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까? 재사용. 그죠? 재사용 영어로 뭐예요? 응? 재사용은 reuse. 재활용은 recycle. 물성을 사라지게 다시 만들어내는 걸 recycle. 있는 걸 그대로 씻어서 쓰는 건 reuse. 이 두 개는 꼭 아셔야 돼요. 재사용. 그거 말 잘못 쓰는 건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recycle이 아니고 reuse예요, 재사용. 재활용. 종이 버린 걸 갖고 다시 만드는 게 재활용. 그쵸? 이게 재사용하는 겁니다, 이 병을. 리사이클이 아니고 리유즈 하는 병이죠. 그런데 이 공장에서 그 공병이 들어오는 트럭에 올라가서 이 사람이 트럭 위에서 병들을 보면서 술이 얼만큼 남아오나를 봤답니다. 그랬더니 술이 남는 평균이 한 잔 반 정도가 남더라는 겁니다. 다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남는 잔술의 평균이. 그래서 그 공장에서 이것을 세척하고 소독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은 게 담배꽁초를 버린 거. 병에. 그게 아주 제일 싫고, 두 번째, 그보다 사실은 더 싫어하는 게 잔술이랍니다. 남는 술. 이 친구가 거기서 한 잔을 뺀 겁니다. 소주에서. 그게 참남통 말. 그래서 이거는 여긴 또 다른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해서 저는 이걸 재밌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이제 녹음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스토리들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서 이 일은 저한테 오지 않고 딴 데로 갔어요. 다른 데로 갔는데 이 친구는 저한테 이제 굉장히 하고 싶어 했죠, 이 일을. 다른 데로 갔는데 한 2달이나 지났을까요? 전화가 다시 왔어. 저녁 8시인데. 제가 앞에 와 있는데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웃기잖아요. 일은 딴 데로 갔는데 왜 저한테 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정말 드릴 말씀입니다. 월급쟁이 주제에 회사에 무슨 자기가 회사를 구한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올라와라 그랬더니 아주 그냥 그윽한 눈을 갖고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무런 보장도 해드릴 수 없고 아무런 약속할 수 없지만 그냥 젊은 놈 하나 살려준다는 생각으로 자기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는 거야. 과장이. 여러분들 과장 이상 분들 많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저게 저 월급쟁이 주제에 지가 회사를 구하겠다고 저렇게 목숨을 걸고 나를 어떻게 찾아와요. 다른 데 갔는데 일이.
그럼 어떻게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아무 말씀 못 드리겠대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데 이 브랜드 하나만 만들어 달래요. 다른 집으로 갔는데 지금 2달이 지났는데 브랜드가 도저히 나오질 않고 있대요. 그리고 자기가 만드는 이 제품의 속성을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사실 좀 간복을 했어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하겠대. 해줄게. 뭐냐 제품.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제품을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 이 제품의 속성은 컨셉은 오크통에 숙성을 한 원액을 섞었습니다. 원액입니다가 아니고요. 원액을 섞었습니다. 오크통에 숙성한 원액을 섞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크 향이 좀 나고 그리고 그 오크 속에서 숙성된 그 뭐 8개월인가 뭐 1년인가 숙성된 그 소주가 이 소주의 술 맛을 훨씬 더 좋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회사 이름 만드는 것 중에서 한 30~40%는 오리엔테이션 때 그냥 만든 이름들이 있어요. 그 순간 참나무 소주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설명을 막 자료를 꺼내놓고 하다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얘가. 그러더니 사장님 이제 됐습니다. 근데 참나무 소주를 하겠다는 거야. 근데 잠깐 기다려라. 이름을 검색을 해봐야 된다. 그랬더니 이건 정말 진짜 옛날 얘기고 정말 한 번도 제가 이게 오픈을 잘 안 했던 얘기들인데 왜냐면 이게 온전히 제가 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하던 걸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어디서. 그런데 기다려봐라 해서 바로 검색을 시켰더니 참 크래카에서 모든 종류를 다 업종을 다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참나무를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 다 기억하세요. 오늘 술의 용량에 대한 얘기도 배웠죠. 리유스, 리사이클도 배웠죠. 오늘 배우는 거 너무 많다. 이 한 잔은요 등록이 안 됩니다. 한 잔은 영어도 한 잔은 안 돼요. 뭐 A나 B나 C나 이런 거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음절로 한 음절도 안 돼요.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참이 이거잖아요. 참 크래카. 이게 등록이 의장은 했죠. 물론 그림으로는 등록을 했지만 이것이 이 이름이 안 되니까 여기다가 나무를 붙여갖고 모든 업종을 다 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이제 이걸 그렇게 썼죠. 그리고 옛날 언젠가 우리가 이걸 하기 훨씬 전에 대구 무슨 술? 금복주. 그래서 참소주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도 출원이 안 된 거예요. 등록이 안 된 거죠. 보니까 이 참나무가 여기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술에다가 소주 전 종목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노트에다가 이 스터디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상표법의 맹점을 허를 찌르는 이름을 만들어낸 거죠. 우리나라 상표법에 보면 지금은 거기서 얼마큼 더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비슷할 겁니다. 글자 중에 50%가 같으면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세자 곱하기 2하면 6이죠. 7자를 넘으면 등록이 되겠구나 거예요. 그래서 참나무를 넣어서 여기다 통을 넣고 이걸 넣은 거예요. 그때 소주가 그때 이제 이걸 보면 이 내용이 이제 하나하나 이게 이렇게 나와지는 겁니다. 그때 하이트가 나와서 오비를 완전히 뒤집었을 때예요. 그때 물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쵸? 어디에 무슨 물로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지하고 안반수가 어땠다. 참나무라는 것에서는 뭔가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주고 통에서는 컨셉 참나무 통에 숙성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말고는 나중에 물 싸움이 날 때 우리가 물이 어떻다는 얘기를 해주고 혹시나 이 제품이 조금 작고 병도 원래 병보다 조금 더 청색이 돌아요. 약간 푸르스름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주인지 청아인지 청아 종류의 건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참나무통 맑은 소주로 하자. 얘가 나중에 거의 울게 생겼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순간 참나무가 등록이 안 된다라는 거를 검색해서 보자마자 제가 7자가 넘는 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나온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나왔는데 이것도 또한 제품이 이제 이름을 만들어줬는데 그 이 일을 맡아서 하던 회사에서 저 이름이 너무 길고 거지 같은 이름이라 디자인을 못하겠다고 또 한참 시간이 갔어요. 한 2주 동안.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이미 뭐 마음이 저를 완전히 떠났죠. 그래서 다시 2주 뒤에 저한테 왔어요. 그쪽에서 도저히 이 이름이 너무 이상해서 디자인을 못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로고만 써줄게. 96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 아까도 우리 들어오기 전에 편집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들어왔는데 이게 참 이상한, 우리나라 사람들 참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나전칠기 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죠. 혹시 모르세요? 저는 한 번도 그 오칠이나 나전을 제가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36년 동안 브랜드랑 디자인 한쪽 길만 왔는데 이제 와서 제가 그 일을 시작해서 그 사람들보다 잘하겠습니까? 그걸 제가 왜 해요? 잘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맞는 거지. 그런데 제 주변에는 이렇게 디자인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가 배워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기가 배워서 그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하지 않고, 그리고 어디 가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장인들은. 그런데 이렇게 이쪽에서 조금 성공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내가 오칠합니다 하면 큰 소리가 되거든요. 남들 앞에 어필이 되거든요. 그죠? 그렇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글씨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글씨를 사실은 잘 써요, 제가. 칼리그라피도 잘 하고, 붓글씨도 썼었고, 손글씨를 제가 잘 쓰는 편입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제가 쓴 글씨를 보실 기회가 있을까. 요즘에 우리 클라이언트 다이소에서 폰트를 하나 개발하라 그랬더니, 개발하라 그러면서 제가 글씨를 몇 개 써줬더니, 우리 그 실장이, 담당 실장이 계속 일주일에 한 2번은 제 앞에 종이를 갖다 놓고 가 쓰라고. 폰트 개발을 했더니 제 글씨가 거기 전용 서체가 돼갖고요. 뭐, 시원한 여름을 뭐 지내는 무슨 뭐, 다이소의 뭐, 이런 거. 다이소 베스트 뭐 상품 뭐 이런 거 계속 쓰고 있어요, 제가. 글씨를 제가 잘 다이소 가시면 여러분들 반갑게 맞으세요. 그래서 왜 자꾸 나한테 쓰라 그러니, 그랬더니 그쪽 분들이 계속 이 글씨를 원한대요. 그래서 얘 이거 빨리 이 전용 서체를 하나를 폰트를 개발을 하자. 좋은 사람 글씨를 찾아서 했더니 사장님 글씨로 전용 서체 만들면 안 되겠냐고. 언제 제가 그걸 다 쓰고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글씨 잘 써요. 그리고 옛날 글씨 중에 제 글씨가 많아요. 우리 회사에서 나온 거. 뭐 다시다 북어국이나 뭐 미역국 이런 글씨들 제가 쓰거든요. 그리고 청하라는 그 두산에서 나오던 지금 롯데에서 나오는 그 청주 있잖아요. 제일 비싼 거. 그건 우리 친정 어머니 글씨예요. 옛날 젓갈도 또 우리 어머니 글씨 잘 쓰시거든요. 붓글씨, 우리 어머니 붓글씨, 저는 손글씨. 그래서 글씨를 잘 쓰는데 이런 글씨를 쓸 때 한 번도 제가 글씨를 써보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나은 글씨를 쓰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저는 이 글씨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참나무에서 자연을 얘기하고, 통에서 컨셉을 얘기하고, 맑은에서 물 얘기를 하고, 이게 소주라는 것을 한 방에 갈등 없이 보여준다는 거죠. 이 글씨에서 제일 놀라운 글씨는 나자예요, 나. 여러분들 디자이너라면 저런 나자 쓸 수 있어요? 저는 못 써요. 통. 위아래가 통하고 있어요. 맑은에서 리을하고 기역 한번 보세요. 놀라워요. 미음자들 연결되는 부분들이. 이 글씨가 어떻게 쓴 글씨인지 혹시 여러분들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전각이에요. 돌을 깎은 겁니다. 제가 이 글씨를 제가 써야 된다고 이제 로고를, 제가 원하는 로고가 있거든요. 이걸 몇 사람한테 해서 고른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게 있어요. 참나무 통이 위에 갔으면 좋겠고 맑은 소주가 밑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글씨에서 이게 돌을 깎지만 이걸 나무를 깎은 것 같은 느낌에 이게 들었으면 좋겠다. 참나무에, 그리고 통의 그 어떤 속성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 나무를 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글씨에 잔재주 부리지 말고 아주 오소독스하게 표현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 이제 그 붓글씨 책을 찾게 하지 않고 전각책을 보고 찾게 했어요. 이렇게 파낸 글씨였으면 난 좋겠다 그랬죠. 지난번에 투쿨프스쿨 제가 말씀드릴 때 와서 들으신 분 있죠.
못생기고 뚱뚱한데 자기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고생을 그려라. 보시면 투쿨이 딱 그런 애들이에요. 자기들은 너무 이쁜 줄 알아. 근데 지금 이 글씨를 그래서 그 전각 책을 보고 우리하고 가장 맞을 것 같은 사람 책을 이 글씨를 골라서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200만 원 주고 전각을 하나를 파왔어요. 이 글씨입니다. 딱 그 제일 처음에 파기 전에 글씨를 해서 먼저 팩스로 저한테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글씨 너무 좋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스케치 해놓은 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케이를 해서 200만 원 주고 진로에서 200만 원을 제가 받아서 이분을 드리고 요 전각을 드렸어요. 이게 그 글씨입니다. 96년도에. 이 글씨를 줬는데 그쪽에서 이 글씨도 마음에 안 든다고. 사실은 저런 글씨에는요 다른 디자인 요소가 필요 없어요. 참나무도 있고 통도 있는데. 그쵸?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잘 보셔야 돼. 저런 이름에 저런 로고가 나왔을 때는 여기서 필요 없는 게 참나무나 통 같은 거를 그릴 필요가 없어요. 이해하세요? 격하게 머리 끄덕이시는 분들은 이해하셨어 지금. 이해하세요? 중언부언 하시면 안 됩니다. 디자인할 때 이름에서 이만큼 가놓은 것에서 또 두 번째로 반복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름에서 어느 만큼의 목표를 달성했으면 디자인에서는 그 다음을 가져야 돼요. 그쵸? 그 다음을 가지고 그 다음을 가지고 그래야지 시너지가 일어나며 커지게 되죠. 원하는 이미지에 가깝게.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 이름은요 절대로 슬로건에 무슨 소주라는 말 넣을 필요 없고 참나무를 그릴 필요 없어요. 그리고 통을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항상 그렇게 명확하게 지침을 줍니다. 어떤 이름을 만들었을 때는 야 이거는 이렇게 해라. 이거는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처음에 직원들은 자신도 모르게 어려운 고비를 계속 넘기는 거죠. 제가 옆에서 넘겨주니까. 필요 없이 그 땅 파는 일을 안 하고 어떨 때 시간 좀 여유 있을 때는 땅 파는 거 내버려 둬요. 한참 내버려 둔 다음에 리뷰할 때 얘기해요. 그게 더 깊이 와서 박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어쩐지 어렵더라. 뭐 이런 거. 그런데 지금 이 로고를 갖고 그쪽 회사에서 한 상표를 보시겠습니다. 글씨가 얇다고 두껍게 만들었답니다. 글씨가 얇아서 그 힘이 없다고 지금 이 글씨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 글씨하고 이 글씨하고 어떻게 두껍게 해도 저렇게 해. 저 나자 좀 보세요. 짜증이 있는 대로 나. 네. 어떻게 이 나자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지금 이 글씨랑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디자인 그만두세요. 그 미세한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런 이 정도면 뭐 비슷하지 않아? 이 정도는 뭐 그거는 뭐 큰 차이 있겠어라고 하는 그런 예민함이 없으면 디자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디자이너 스스로는 그런 부분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저 통이란 통을 또 어떻게 이 글씨 시작하는 참나 밑에다가 넣습니까? 참나. 그죠? 그쵸? 글씨가 처음 읽힐 때 바탕이 어두우면 그 읽힐 때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책 같은데 바닥에다 글 깔고 불편해요. 책은요 목표가 읽히라는 게 목표거든요. 글은 읽히는 게 첫째 목표입니다. 요새 저는 뭐 나가순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또 보면서 나가수가 너무 가창력 자랑을 이렇게 간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지난주 한양애나 이런 그 김건모 노래나 이런 걸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사실 그걸 보고 왜 사람들이 저 속에서 이 노래의 가치를 못 찾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게 노래가 뭐죠? 가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곡조예요. 그쵸? 제 남편 뮤지컬 너무 싫어하는데 오페라만 좋아하고 왜 말로 해도 될 걸 노래로 하냐고. 그 노래는 사실 뮤지컬하고는 또 좀 다른 얘기지만 노래라는 거는 그 곡조를 이용해서 그 가사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죠? 가사 전달이 첫 번째입니다. 그 가사에 나오는 뜻이 보는 사람한테 고음이 잘 올라가는구나, 목청 좋구나를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노래에 김광석의 가치가 뭡니까? 그 사람 노래 들으면은 노래만 들려요. 가사만 들려요. 그 가창력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목소리가
그가 부르는 그 노래의 가사와 너무나 잘 어우러져서 있는 그 100% 전달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가수의 어떤 그런 이렇게 의도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 노래와. 그 디자인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디자인하면서 왜 나를 개입시키지? 이게 자기네가 이름 안 졌고 자기네가 디자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기다 굳이 저렇게 통을 넣어갖고 자기들 도장을 찍을 이유가 뭐냐고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느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 참나무통 맑은 소주의 이름과 그리고 저 디자인, 저 로고를 만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뭘 이렇게 중언부언이죠. 제가 말씀드린 덧붙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참나무 뒤에 통 붙었는데, 그쵸? 그 어떨 때 그림이 많이 도움이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언어가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하고 이 그림과 이 시너지를 이루면서 하는 게 저희 회사에서 이름과 디자인을 함께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큰 회사에서 저한테 이제 브랜드를 하나, 새로운 브랜드를 자기네가 내는데, 이제 한번 일을 해보겠냐. 그래서 뭐 돈 주면 일하는 거죠. 프로는 뭐죠? 돈 주면 일하지. 많이 주면 잘하고, 그쵸? 적게 줘도 잘해요. 사실. 안 줘도 또 마음 내키면 잘해요. 근데 당연히 제대로 된 그 경비를 지불을 하고 시간을 주고 그러면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자기네가 만들었대요. 디자인만 해달라 해서 그냥 다 이런지에 거절해버렸어요. 디자인만 해도 잘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니스프리 같은 거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레종이나 이런 것들 다 이름이 왔어요. 이름이 마음에 썩 들진 않지만 이니스프리 같은 거는 이름을 결정 못해서 그 과정에서부터 제가 참여를 했는데 뭐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던져버리시더라고요, 윗분이. 그래서 제가 그 윗분을 설득했어요. 이 중에서 이 이니스프리는 괜찮다. 근데 이니스프리가 그들이 네이밍 업체에서 만들어 온 게 아니라 이 태평양에서 갖고 있었던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 이니스프리라는 거는 그 어떤 가상의 섬이고 이렇게 굉장히 낭만적이죠. 예이츠의 시에 나오는 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충분히 브랜드로 만들 만한 가치가 있다. 화장품으로. 그래서 이니스프리를 제가 건져냈죠. 그리고 로고를 만들었는데 또 누가 다른 어떤 이름을 만들어 올지 모르지만 이름을 만든 사람의 의도와 이런 생각이 저하고 궤를 같이 하지 못할 때는 그 디자인할 때 2배로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만 하는 경우도 있고 디자인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그 한 가지만 하는 건 좀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디자인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는 제가 일부러 안 했어요. 바빠서. 다 하라면 하겠는데 하나 하면 다른 사람, 저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 이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요, 제가. 그리고 거기에 맞춰야 되잖아요, 디자인을 다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거절을 했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죠. 이게 또 그 뒤로도 말이 많았어요. 이 누가 한 걸까요, 이거를? 이 브랜드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돈은 그쪽에서 받았는데. 저는 돈도 안 받았고, 이래도 이름을 앉은 자리에서 만들어줬고, 저거 200만원 저거 로고 만든 거는 제가 디렉션은 다 했지만은 저건 다른 사람이 해서 그쪽에 돈을 주고 가져갔어요. 저는 그 돈을 받아서 일한 회사가 저걸 했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저 브랜드를 개발했다고 하는 건 틀린 말이죠. 그쵸? 저 병을 디자인했다고 하는 건 저는 이해가 돼요. 그거는 뭐 그렇게 저 라벨을 자기네가 디자인했다는 거는. 그런데 저 브랜드를 자기네가 만들었다고 광고에다 댔어요. 이렇게 기사에다가. 그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갖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했는데 이제 진로에서 더 화가 난 거죠. 이거는 자기네가 브랜드를 개발했다는 거야, 이름을. 그렇게 기사를 냈어요, 이렇게. 이제 히트를 하니까 이 제품이 출시되고 1년 만에 1,500억 팔았습니다. 아주 대박이 났어요, 이 제품이. 그런데 이 제품의 에피소드도 너무 재밌는 게 또 출시하기 한 2주 전인데 김삿갓이라는 술이 나온 거예요, 보혜에서. 그게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히트를 했습니다. 꿀이 들어있는 소주예요. 우리같이 술 못 마시는 사람들이 마시면 괜찮은데 술 마시는 사람들은 단 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죠? 김삿갓이 히트를 하니까 또 중역들이 꿀 타자고 난리가 났었어요. 출시하기 직전에 우리도 꿀을 타야 된다.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제 앞에서 막 노트 같은 거 집어 던진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당신이 술을 뭘 알아서 졌다 이름을 만들어. 참이슬이었어. 근데 이제 별 경우 다 있어요. 근데 제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뭐 얼마든지 이제 제가 설득이 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제품을 그렇게 냈어요. 그래서 그 담당 이제 이거 잘해서 차장됐어요, 걔가. 막 울그락불락 하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기사가 난 걸 보고. 난 걸 보고 이제 저한테 사장님 너무 죄송하다고 우리가 이거를 해결을 하겠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그걸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 급의 이름을 자기들이 만들 수 있을 것이며 그걸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는 게 바로 들통날 게 그 정도 수준의 이름을 만들 수가 없는 회사예요. 저 이름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런 이름을 만들어낸다는 게. 그런데 저는 저런 이름을 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나는 계속 이런 정도 수준의 일을 해내는 사람이고 저쪽은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급의 이름을 만들 수가 없는 회사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이 된다. 그리고 2년 뒤에 제가 참이슬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변리사가 지가 했다고 신문에 또 냈어요. 그때 제가 하나 알았던 거. 브랜드가 히트하면요, 자기가 했다는 사람이 평균 40명 정도 나타난답니다. 그럼 그 회의에 들어와 있던 사람, 심지어는 제 남편이 참이슬을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다녔다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남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 자식이 술 먹을 때면 지가 했다고 그 소리 친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그때 왜 들어와서 물어봤을 때 내가 이게 좋다고 그랬잖아 뭐 이런 거죠. 그런 사람도 자기가 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케이스 두 개를 보면서 아, 이게 그 관여했던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것이 다 정말 그 관여도죠. 그죠? 다 자기가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제품이 이제 그렇게 해서 1,500억을 팔고 나서 뭐 너무나 정말 저한테는 술로서의 첫 번째 인연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약속을 지켰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저쪽 일을 했던 회사는 완전히 아웃이 되고 저하고 진로가 계속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제가 맡아서 한 게 이것도 제가 난생 처음이에요. 이 제품을 갖고 케이스 스타디를 하는 게. 근데 왜 오마이 로제는 잊어버렸을까? 그래서 이 칼튼이라는 이름을 이제 위스키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때. 그때 이제 자기네가 그 임페리얼을 해서 굉장히 히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그거보다 아래급에 이제 그 위스키를 만들고 싶다 해서 이제 제가 그 이름을 만들었어요. 칼튼힐이라는 거. 영국에 한번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 에딘버러에 있는 그 언덕의 이름이에요. 약간의 그 이제 그 우리 말하면 국민묘지 같은 이런 묘지들도 있고 영웅들의 묘가 있고 한 공원 안에 있는 그 칼튼힐을 가장 영국적으로 만들려는 생각이었었죠. 그래서 이 이제 임페리얼이 조금 더 클래식하고 이제 좀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모던하게 한다 해서 이건 또 그때 약간 부끄럽기도 한데 사실 상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병도 저희가 만들었어요. 이 병을. 이 병은 그 이렇게 각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쪽이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돼서 라벨이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각이 들어가요. 위스키는요 대량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병이 꼭 원이어야 된다. 이 물은 꼭 원이어야 돼요. 네모드지 이게. 대량 생산하는 것들은. 근데 위스키는 가격이 고가고 대량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수작업이 좀 가능합니다. 외국도 그렇고. 이거를 해서 뚜껑하고 해서 이제 칼튼이라는 영어 이름과 그리고 이제 그 저 위에 이게 둥근 저 안에 들어있는 게 에딘버러에 있는 그 공원이에요. 공원에 있는 그런 무슨 기념 타워가 하나 있는데 그걸 이제 심볼로 가보지도 못했어요. 인터넷 보고 찾아가면서 해서 이름을 후반을 냈고 이제 칼튼힐을 나중에 이제 한번 가봤는데 어찌나 감회가 새롭던지 그 칼튼힐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이제 그 제품을 했었던 처음에 좀 반짝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라지고 만 그런 제품입니다. 이런 위스키를 이제 그때는 그 제가 참나무통 맑은 소주를 이제 하고 나서 계속 이제 진로 일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이릅니다. 그리고는 참 이제 재밌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게 여러분들 책을 다 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 순환진로라는 제품을 이 참이슬로 만드는 과정은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시는데 이 과정이 그 책에 이제 못 쓰지 못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
이때 이미 그 담당자, 아까 말씀드린 그 담당자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만둬서 이제 두산으로 갔어요. 근데 사실은 두산을 갈 때도 제가 역할을 좀 했어요. 그때 이제 진로의 사장님이 바뀌고 이제 굉장히 사람들을 좀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친구가 그만둬서 나와서 제가 이제 두산으로 소개를 해주고 얘가 두산으로 갔어요. 근데 걔가 두산을 가면서 두산 가는 조건이 저한테 제가 따라가는 거였어요. 자기가 가면 그 약속을 걸었어요. 제가 약속 찍고 다 했어요. 그래서 얘가 갔는데 제가 이제 가서 자리 잡고 그러기도 이제 힘들고 이제 그때 이제 부장으로 얘가 갔는데 그런 즈음인데 몇 달이 지났는데 저한테는 일이 없는 거죠. 진로는 안 한다고 통보를 해놨고 두산은 얘가 가서 이제 자리 잡느라고 한참 걸리고 근데 그 친구 밑에 있었던 그 당시 대리였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사장님 지금 두산하고 일 시작하셨으니까 그래서 아직 안 했는데 그러면 가시기 전에 우리 거 하나만 해주시고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지금 다른 데에다가 이제 일을 맡긴 거예요. 저 순환진로. 저 순환진로는 이제 그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저 순환진로 저거 옛날 저걸 순환진로라고 불렀었습니다. 근데 저 진로 디자인이 외국의 어떤 디자인을 베낀 건데 혹시 아세요? 저 왼쪽 거. JMB. 이따가 남으세요. 착한 거 줄게. JMB죠. 근데 저게 어디서 썼던 디자인이냐면은 참 우리나라 참 힘들어 진짜 디자이너들도 일하기도. 진로의 진로의 이 진로가 일본으로 수출될 때 그 사장님이 JMB를 갖다 주고 이렇게 디자인을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노랑에다가 빨강 넣어갖고 똑같이 만들어갖고 나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일본에서 진로가 성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그 성공했으니까 저걸 그냥 데려다가 23도를 만들어라 해서 저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은 JMB를 카피한 일본으로 나간 제품을 그대로 들여온 게 저겁니다. 그러면 순환진로가 23도면 그때 당시 소주는 몇 도였을까요? 25도. 소주는 정말 25도를 해야지 제맛을 낸다고 합니다. 일본 소주는 다 25도예요. 우리나라 25도 이제 못 마실 것 같죠? 그쵸? 여러분들 물탄 소주에 익숙하셔갖고, 그죠? 그때 그래서 23도를 낸 거예요, 저거를. 냈는데, 저 경우는 브랜드나 디자인이 확실하게 매출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죠. 원래 두꺼비 진로가 있었고, 저 진로가 나온 거예요. 그때,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두꺼비 원래 진로는 뚜껑이 저게 아니었어요. 무슨 뚜껑? 숟가락으로 따는 뚜껑. 크라운이라 그러죠. 이빨로 따는 뚜껑 아세요? 이렇게 크라운이라 그래 그거는. 그거고 요거는 스크루로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때 25도는 그 빨간 두꺼비가 있는 약간 하늘색 병에 그 병을 이렇게 병따개로 따든지 보통은 숟가락으로 따는 그거였고 이제 이거는 이렇게 스크루가 처음 나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25도가 있고 23도가 두 개가 있었는데 이 술이 나오고 나서 그 술까지도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두산에서 그린 소주, 경월 소주를 인수해서 그린을 해서 엄청난 광고를 하고 있었어요. 순하다, 부드럽다, 뭐 이래서. 그래서 이 그린이 뜨면서 이것들이 둘 다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마 23도짜리 저 순환 진로를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해서 어떤 회사에 갔는데 이것이 거의 한 4, 5개월이 시간이 지났는데 해결이 안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 참통할 때 그 실무자였던 그 대리가 저한테 들고 온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책에 나오죠. 3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회사가 부도가 나서 걔가 성리대 철학과 출신이었는데 부도가 나서 우리가 그 다른 이름을 쓸 수는 없어. 이 진로 말고 딴 이름을 써야 되는데 그 이름이 진로랑 연관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다른 이름이 되더라도 어느 구석엔간 진로가 보였으면 좋겠다. 이 첫째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왜 사장님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철학과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그런 거 잘하시지 않습니까? 말로는 순하다, 부드럽다는 지금 그린 소주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하다, 부드럽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린을 도와주는 꼴이 되니까 순하고 부드럽다는 말을 입을 통하지 않고 이 브랜드를 보는 순간 눈에서 입을 통하지 않고 가슴으로 순하고 부드러움이 전해지는 그런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게 둘째 번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는 거죠. 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랬어요. 나는 그 세 번째 조건이 제일 쉽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때 제가 이제 참통을 하고 나서 이제 한 2년 정도 됐을 때죠. 근데 이미 소주 시장의 그 기본적인 건 제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때는 또 지금 아까 오면서도 계속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생각났어요. 곰바우라는 술 기억나세요? 나는 보혜하고 무슨 이렇게 난 언제 어디서든지 나중에 지금도 그래요. 보혜 사람들 만날까봐 약간 두려워요. 그 사람들이 그 김삿갓 나와가지고 잘 되다가 참나무통 때문에 완전히 갔고요. 곰바우라는 술을 23도짜리 술을 내가지고 그때 막 누드로 광고 나온 거 이런 거 생각나서 아까 곰바우가 생각이 안 나갖고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게 나와서 나름대로 23도 시장을 막 그린 소주와 함께 이렇게 치고 들어가고 이 순한 진로는 아주 죽을 쓰고 있었고, 제가 보고 일주일 만에 이제 낸 게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고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결과는 이제 참이슬이고요. 이 친구 이제 주문한 거를 갖고 제가 이제 다시 기획서를 쓴 것이 이 전통의 진로라는 전통의 몸에 이제 23도의 그 순한 소주의 옷을 입힌다는 거, 그리고 아까 순하고 부드러움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이름에서 보여준다는 것, 그리고 진로가 보여야 되고, 이게 대나무, 아까 참나무 통에 숙성시킨 원액을 섞었다. 여기서는 대나무 수채 걸러낸 원액이 섞였다. 이 컨셉이라 그러죠. 그런 거를. 그죠? 대나무에 대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다른 회사에서 낸 것들은 대나무가 많았대요. 대나무 소주가. 참나무 소주 있으니까 대나무 소주죠. 그랬는데 대나무에 대한 것은 저는 웃기잖아요. 참나무통 말고 저는 안 돼. 대나무 대나무 숲 무슨 소주 웃기잖아요. 그쵸? 한 번 했는 거 저는 한 번 한 거 또 쓰는 거 너무 싫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대나무는 안 넣겠다. 그 대신 그림으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만드는 동안 우리 직원들한테는 대나무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 방향으로 이제 역사와 전통을 보여주는 이름, 그리고 대나무 수채 효과, 아침에 뒤끝이 깨끗하고 하다는 것, 그리고 순하고 부드럽다라는 이름들이 속성이 보이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술 마시는 사람들 마인드에 어필하는 그 진로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런 이름들을 이제 4가지 그룹으로 4가지 이름을 만들어내고는 이제 이 기본적인 그 진로라는 그 본질을 다시 한번 보기 시작했죠. 진짜 참진짜를 보면은 이제 1, 2, 3, 4, 5, 6, 7이 나옵니다. 참, 진리, 진실, 본성, 본질, 참으로, 정말로. 두 번째, 로자는 이슬, 진액, 좋은 술이란 뜻도 있어요. 허무함의 비유도 있네요. 보잘것 없음의 비유도 있고, 로시아죠. 로어. 그런 발음에서 온 거고, 드러나다, 나타나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뜻이. 이 진로가 이게 1924년도 때 거는 아니지만, 그 고임시 한 30년 전후에서의 이 로고입니다. 참 멋지죠. 글씨도 멋있고, 옆에 저기 뭐죠? 옥수수인가요? 볼인가요? 그죠? 쌀인가요?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거는 두꺼비가 아니고 원숭이에요. 그쵸? 참 이상하죠? 전 이런 상표 만들고 싶어요, 이제. 이런 상표 하고 싶어요. 요즘엔 디자이너들이 이런 상표 잘 못 만들어요. 이게 레트로한 이런 거 한번 하고 싶은데, 쌈지가 그런 거 해갖고 또 재밌었잖아요. 그죠? 이것들이 이제 이 진로의 그 상표에 이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그 뒤쪽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67년부터. 우리나라 디자인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라벨들이 가고 있어요. 옛날에 누가 했을까요? 저거다. 화가가 했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조선시대에도 모든 뭐 나전의 문양 같은 거 다 화가들이 그렸다고 그래요. 그죠? 화공이 있었대요. 그거 막 그려주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이제 디자인이랍시고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버려놓고 말았죠. 저는 이름을 만들었고 직원들은 이제 대나무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6개 이름을 이렇게 낸 겁니다.
처음부터 전 참이슬로 하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제가 참나무통 맑은 소주 이름할 때 만들어 놓은 이름이 있었어요. 하나는 참진이었고 하나는 이슬로였습니다. 두 개 제품을 내라 그랬어요. 그때 제가. 너네들 진로가 너무너무 의미가 좋으니까 참진이라는 소주 하나 하고 이슬로라는 소주를 두 개를 내라. 하나는 조금 진한 거, 하나는 이게 가벼운 걸로 이렇게 해라. 했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참진 이슬로였어요. 저는 제 답은. 그리고 이제 진로 만가는 이제 진로가 굉장히 오랜 동안 이제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우리 민족과 함께 했다는 거죠. 기쁨과 슬픔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민주 진로는 이제 그 국민의 술 진로라는 거를 약간 이제 그 술을 민주라는 거를 술주자를 써서 말장난을 좀 한 거고요. 진로주의도 그런 거죠. 진로주의. 그리고 이제 산의 진로는 산의 진미를 먹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진로가 특히 잘 어울린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자 해서 이제 산의 진로라는 이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진로가 있었는데 참이슬 말고 마지막까지 간 게 하나 있다면 어떤 걸까요? 마지막 두 개 중에서 이제 고르게 되었습니다. 어느가? 마음의 진로였어요. 저는 마음의 진로 같은 이름 좋은 것 같아요. 진로의 본질에서 참이슬은 보이지 않지만, 근데 여러분들 한번 다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해 보세요. 첫째 조건이 뭐였죠? 진로라는 말이 이름에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 두 번째는 순하고 부드러움을 말을 통하지 않고 이름에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 이 첫 번째는 제가 모두 다 만족을 시켰죠. 근데 그 두 번째에서 참이슬이 최고죠. 게다가 참이슬은 제가 만든 이름이 아니라 1924년 그때부터 진로는 참이슬이었잖아요. 이슬 중에서도. 근데 자기들의 속성 속에, 본질 속에 그 순한 그 부드러움이, 맑고 부드러움이 들어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지금에서.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집어 던졌다니까. 당신이 술을 뭘 안다고 저따위 이름을 갖고 왔느냐고. 그냥 웃었어요, 저는. 맞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업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 사람 얘기는 그런 거죠. 뻔하다는 거지. 근데 그게 무슨 차이였을까요? 거기 사장님부터 다 한 번에 결정 못 하셨어요. 담당자는 처음부터 좋아했어요. 근데 사장님도 과연 이게 좋은 이름인지를 잘 모르시겠는 거죠. 근데 요즘 같으면 제가 좋은 이름이라 그러면 그냥 하세요. 지난번에 한라수 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이름에 대해서 갈등을 할 시간도 없이 결정을 하고 말았어요. 그냥 제가 워낙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후보 하나로 밀었고, 그리고 그 순간 전부 다 따라오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했는데 이때만 해도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2달 동안 조사했죠. 저한테 준 돈보다 훨씬 더 많이 주고 조사해서 열광적인 반응을 받았어요. 참진 이슬로라는 이름으로 참이슬이라고 소주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좋을 것 같다, 순할 것 같다, 부드러울 것 같다. 전부 답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너무 놀랬죠. 그리고는 이 제품이 됐고, 제품 낼 때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절대로 이 제품을,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25도가 있었고 23도만 바꾸는 거였거든요. 순한 진로를. 이 제품을 내실 때 그 참나무통 맑은 소주의 그 성공을 꿈꾸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절대로 그런 꿈은 꾸지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될게요? 아까 참나무통 맑은 소주 1년 만에 출시하고 1년 만에 1,500억 팔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기업에 계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신제품을 출시하고 100억만 팔면 그해 히트 상품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1,500억을 팔았어요. 1,000원도 안 되는 그 술을. 근데 진로는 첫 해에 1조 2천억을 팔았어요. 첫 해에. 그리고는 25도짜리가 사라졌어요. 올인돼버렸어요. 이쪽으로 그냥. 놀라운 일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곰바오는 그냥 나오다 말고 사라져버렸어요. 김삿갓 그냥 나오다 말고. 지금도 나 이거 녹화되는데 말씀 이렇게 드리면 나중에 가슴 아파서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그 김삿갓의 공병이요,
워낙 잘 팔리니까 병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지금도 어디 공장 창고에인가 잔더미 같이 쌓여 있답니다. 그 김삿갓이 병이 이렇게 이게 저기 막 꿀이 들어있기 때문에 해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갈색병이었어요. 이렇게 생긴 그렇게 생긴 갈색병이었는데 이제 그 갈색병을 이제 잠깐 나오면서 한 2달 히트하다가 참통 나오면서 그냥 바로 사라졌고요. 곰바우 그랬고. 근데 그때 참 제가 그 해예요. 제가 참이슬이 나와서 1조 2천억을 팔았던 그 바로 다음 해인데 우리 무슨 어떤 뭐 패키지 디자인 협회 같은 데서 이제 무슨 컨퍼런스 간다 그래서 제가 또 뭐 알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는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싫어하는 공부는 절대 안 가는데 그래서 그걸 어디 평택인가 어디까지 제가 갔어요. 거기서 이제 술에 관련돼서 뭐 누가 이제 뭐 발표를 한대요. 그때는 이미 참이슬이 1조 2천억이 팔릴 때예요. 팔린 다음에 해입니다. 갔는데 제가 정말 놀라가지고 나 그때 이후로 다시는 그 모임을 가진 않아요.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모여서 시간을 보낸다는 게 저는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제가 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디자이너들하고 어울리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사실은.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괜찮아요. 학생이나 디자이너, 직원이나. 근데 저랑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은 답답해요. 서로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나면은 괜히 서로 간에 욕심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피하려고 하니까 더 속상해요. 이게 힘을 모아서 이게 더 조금 나은 미래를 위해서 같이 지금 우리는 걸음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가 잘해야 다음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들 해결 못해서 자꾸 욕심을 부리면 다음은 좀 힘들거든요. 근데 갔는데 이제 우리나라 술에 대한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이미 참나무통 맑은 소주와 이 참이슬의 그 신화를 완전히 업계가 기절할 신화 그리고 이 경쟁업체들은 다 망해서 나온 술마다 다 이것 때문에 이제 1조 2천억 정도 팔면요. 그냥 그거는 그냥 홍수예요. 이거는 그냥 다 쓸어버린 거죠. 그죠? 그런데 그때 제가 참나무통 맑은 소주 할 때 김삿갓이 보혜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도 참통할 때 마지막에 꿀타자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그때 두산에서 꿀탄 소주가 나왔어요. 청산리 벽개수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름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제가 선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삿갓하고 청산리 벽개수는 아류예요. 이름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청산리 벽개수는 참통같이 청산리 벽개수를 두 줄로 떴어요. 얘 조금 따고 쟤 조금 따가지고 꿀탄 소주가 나왔습니다. 어떤 디자이너가 이제 작업을 했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오자마자 망했죠. 그 병도 어딘가 굉장히 많다는 소리 들었어요, 제가. 그 병 어디다 쓸 데 있으면 쓸 수 있다고. 근데 그거를 주문해서 만든 게 아니라 병회사에서 먼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못 팔았, 그거 어떻게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발표를 보러 갔는데 처음에 이렇게 막 가야금으로 막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서 되게 멋있다. 우리 소주 얘기를 해서 그래서 쭉 나오면서 근데 설명을 하는데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하게 설명하는 그 과정이. 그래서 뭐지? 저야 술 시장을 이 바닥까지 헤쳐본 사람이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뭐 이런 술이 있고 이런 술이 있고 뭐 이런 술이 있고 이런 술이 있는데 자기는 이 논문의 결론으로 최고의 디자인의 술을 청산리 벽개수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그 술은 없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이렇게 보고 진짜 이렇게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게 뭐죠? 답답한 게? 그 사람이 중요한 거하고 제가 중요한 거고 이 시장이 중요하다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거죠. 제가 그때부터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굿 디자인이라는 게 뭐죠? 지난번에 오셨던 분 안 계세요? 굿 디자인은 뭐죠? 잘 팔리게 만들어주는 게 굿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좋은데 안 팔렸다? 그거 나쁜 디자인이에요. 우리가
파인아트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뭐죠? 돈 받고 디자인을 만들어요. 디자인을 합니다. 왜 하죠? 많이 파는데 도움을 주려고. 그럼 제 책에 나오는 제일 첫 번에 예정숙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그 말이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은 뭐죠? 생산자하고 소비자 사이에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디자인의 언어를 만들어주는 거죠. 때로는 브랜드로, 때로는 디자인으로. 아까 처음, 오늘의 아주 중요한, 아직 멀었는데, 술 끝나려면, 오늘의 중요한 화두는 브랜드를 만들고 디자인을 하고 하는 게 이게 제 취향으로, 제 멋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 속성을 순하고 부드러움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순하고 부드러운 23도 소주를 표현하는 방법을 저는 진로 속에서 찾은 거죠. 그들 속에서. 어느 누구도 남들은 순하고 부드럽다고 하고 말로 외칠 때 우리는 보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진로입니다. 참이슬만 갖고도 이런 과정들을 가졌고 마지막에. 불과 얼마 전까지 이 글씨 때문에 이 참이슬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 그래요. 제가 이 참이슬이라는 글씨를 한글 글씨 요거 세 개 보면 전부 대나무 마디하고 대나무 잎으로 해놨어요. 살짝. 왜냐면 대나무 어딨냐고 물어볼까봐. 저는 이름에 대나무를 넣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글씨 자체에 대나무 이파리와 대나무 마디를 넣어놓고는 그리고는 제품 자체에서 이 대나무를 굽혀서 돌아가게 했죠. 살짝 이파리가 나오면서 대나무는 원래 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대나무를 굽혀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대나무 숯에 걸러낸 원액의 느낌을 준 거죠. 여기는 대나무란 말은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지만 사람들은 느낌으로 대나무를 다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순하고 부드럽다는 말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도 이 참이슬이라는 이름에서 순하고 부드러움을 모두가 다 그린 소주보다 더 느낄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자체가 순한 진로 할 때 그렇게 안 되던 제품이 이름을 바꾸고 1조 2천억이 팔리면서 25도짜리 술이 사라진 거죠. 이게 사라지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모든 25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술이 이렇게 바뀌었죠.